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망포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A, B 조사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니까요 뭐 이렇게 뭐 기호 나오는데 이런 기호들 좀 바르게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가 되겠고, 그 다음 기호는 뭐죠?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그래서 뭐 부분 집합 이런 거 표현할 때 좀 사용하는 이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봤을 때는 이제 B 집합에 2, 3 이렇게 되는 이렇게 좀 집합 기호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나의 원소가 된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좀 보이고요. 이런 내용을 집중해서 잘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A 집합에 있는 원소 맞습니다. 원소 이렇게 좀 써야 되고, 3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것은 뭐 2, 3까지 이렇게 포함해야 이제 원소를 좀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때 이제 원소를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내용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게 되겠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들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소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역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존재치 않는 그런 녀석들이죠. 자, 그러니까 뭐 가볍게 3번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명제 중에서 명제인 것만 골라달라는 거, 명제인 것만을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거짓이 명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기억 x 값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이 부분들이 참 거짓을 논해갈 수 없으니까 되겠고요. 뭐 수학은 어렵다 쉽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이제 뭐 감정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명제라고 논할 수가 없겠습니다. 평균은 조류인지 아닌지 이건 답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같은 x가 써져 있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하면 이제 6의 x 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이 내용 비교해주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니은과 리을이 맞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는 사실, 정의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제가 주어져 있고요. 이면으로 좀 구성되어 있네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참이 되어야 되겠다. P, 이면 Q 이런 부분들이 참이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진리 집합을 봤을 때 P 집합이 Q 집합에 속 들어가는 이런 포함 관계가 돼 있으면 이제 참이 되는 그런 항목인데, 자, 주어진 식이 좀 아니다 이런 형태 표현되어 있으면 주어진 식 해석하기 좀 불편하죠. 이때는 우리가 좀 대우를 통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대우를 구하게 되면요, x-a는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4 이꼴 0이다.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오른쪽 집합이 더 큰 집합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 집합에서 x는 a라는 해를 좀 가지면 되니까 대입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24는 이꼴 제로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럼 뭐 근각의 세관계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7입니다라고 그냥 곧바로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됐으니까 아직 기분이 좀 갑자기 더 좋아집니다. 그죠? 인수분해 안 하고도 좀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내용. 자, 중간에 이제 뭐 대우를 통해서 식을 조금 쉽게 해석해 갈 수 있는 바꿔가는 그런 과정, 대우의 쓰임새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x축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한다 이런 얘기 되네요. 그러면은 2,1을 지른다 나와 있는데 뭐 절차를 밟아가면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x-y 플러스 4는 이꼴 0 되는데요. y는 x 대칭, 자, 그렇게 되면 xy가 바꿔야 되니까 2y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이꼴 0 처리하면 되겠죠. 자, 대칭 이동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뭐 평이동 해주면 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x 플러스 2 써가면 되겠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y 마이너스 b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건가요?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결국 뭐 2,1을 지난다라고 됐으니까 뭐 곧바로 대입해가도 되겠죠? y에다가 1을 대입해서 2에 1 마이너스 b 처리해주면 되겠고, x에 2 대입해서 2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가요? 뭐 여기가 그냥 대입한 지금 먼저 쓰죠.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4 처리되니까 전부 다 사라지면 2배의 1 마이너스 b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된다면 가볍게 b 값은 1입니다 라고 곧바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문제 부분 y는 x 대칭 이동하는 부분들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이런 부분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플러스 2 쓰는 거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마이너스 B 쓰는 부분들. 자, 좀 약간 이제 부호가 좀 반대 형태로 좀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좀 처리해 가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어렵지 않은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제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참임을 귀리법을 이용해서 좀 증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증명 순서를 좀 바르게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뭐 귀리법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알아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자, 귀리법은 일단 결론을 부정해야 되는 거죠. 결론을 부정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막 증명했더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가부터 좀 시작해야 되고, 저부터 가부터 시작하네요. 자,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뭐 0이고 0이다 되겠으니까요. 0이 아니가 또는 뭐 B가 0이다 이렇게 써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곧바로 좀 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그러니까 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A가 0이고 B가 0일 때, 둘 다 0이 아닐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열심히 풀고 있죠. 0 또는에 해당하는 부분들 열심히 나눠 풀고 있는 거니까 가 다음에는 라를 시작해야 되고 와 이제 5번 하나밖에 없나요? 그죠? 자, 이렇게 열심히 해봤더니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세계 그 가정이 모순이다. 모순이다. 보여줬고요. 따라서 맨 처음에 써져 있는 말, 맨 처음에 써져 있는 이 말이 뭐가 됐다. 참이다라고 밝혀가는 과정. 그럼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류법의 증명 형태, 결론을 부정, 열심히 이제 보이고 그랬더니 이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말이 맞아. 이런 절차 조금 이해하기만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귀류법 뭐 우리가 이제 1학년 과정에서 학습 우리가 이제 수식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을 배우는 그런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증명법이 되겠습니다. 직선을 평행이동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평행이동한 직선이 또 K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렇게 되는데 일단 평행이동을 좀 열심히 잘 시키면 되죠. 자, 주어진 식돼 있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Y X축으로만 이동하는 거 끝입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개를 좀 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3 전개해주고 2배의 X 플러스 3 좀 이렇게 좀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뭐 K 값에 관계없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우리가 이제 K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더 이상 전개 안 하고 주어진 식은 뭐 그대로 이렇게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곳은 2x-y 플러스 6에 플러스 9 이렇게 되면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정리를 조금 해주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이제 뭐 K 값에 관계없이 지난다 그러지만 K에 대한 항등식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와우 X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3,3을 지납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3 3번에 좀 답이 있네요. 되셨죠? 자, 뭐 두 가지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평행이동은 위에서도 좀 풀었던 그런 문제니까 평행이동식 이렇게 써가는 거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가 들어간 부분들, K가 없는 부분들 이렇게 좀 정리해가는 그런 항목. 그 다음에 뭐 00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 다 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뭐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쭉쭉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더니 원에 접하였다. 상수 K 값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점의 대칭 이동 4x-3y 플러스 K는 이꼴 0로 되어 있는데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부호가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X 부호도 바뀌고 Y 부호도 바뀌는 이런 형태의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부분들이 원 주어져 있는데 원에 접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런 항목을 좀 이해가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건 좀 기억해서 좀 정해가야 되겠죠. 즉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열심히 구해간 부분들이 바로 이제 반지름하고 같다. 이런 걸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뭐 거리 구해가는 식을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개수들 좀 제곱하니까요. 뭐 16에 16,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8에다가 또 대입해주면 15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처리되겠고 그 부분들이 지금 처리됐으니까 반지름인 뭐 2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숫자가 좀 살짝 좀 커지긴 하는데 k 플러스 2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결과가 여기가 좀 5가 되는 건가요? 5가 되는 거니까 쭉 계산해주면 10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군요. 자, 그럼 이제 k 값은 k 플러스 23 이 결과는 이제 플러스 10 되기도 하고 k 플러스 23 이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10 되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뭘 구하라겠네요. k 값의 합을 구하라. k 값의 합을 구하면 뭐 계산 안 하더라도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해서 마이너스 46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46 해서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 이론 정도가 좀 관여되어 있는 거죠. 원점 대칭해서 식 쓰는 부분들. 근데 뭐 이 부분들은 뭐 가볍게 처리해도 되는데 그렇다면 크게 이제 뭐 연산과 관련돼서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바로 이런 부분들.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그 부분들이 이제 뭐 반지름하고 이제 같다 이렇게 때가 이제 접한다 이런 항목이 되겠죠. 이런 항목들 아주 이제 중요한 뭐 원 배우게 되면 이제 반드시 우리가 좀 학습을 좀 잘해서 그리고 능수능하게 좀 쓸 정도로 좀 연습해야 될 그런 항목이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죠.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는 X라는 것은 A 원소라는 것 Y보다 큰 집합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X는 또 B에 이제 쏙 포함되어야 되는 이런 얘기. 자, 만족시키는 X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집합에 있는 5, 7, 9, 5, 7, 9 이런 원소들은 X 집합은 반드시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집합에 부분 집합되어야 되는 거니까 원래 부분 집합 개수가 하면 2의 n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개수가 지금 이제 9개니까 뭐 2의 9제곱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좀 제한 조건이 있는 원소들은 좀 빼야 되죠. 이렇게 빼게 되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2의 9제곱에서 제한 조건의 원소 3개를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소 확실히 맞죠? 하나, 둘, 셋, 넷, 5개? 아이고, 이거 원소 9개가 아닙니다. 야, 이거 1, 2, 3, 4, 5, 6, 7, 8, 9, 10 끝내. 아이고, 함정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원소 8개였습니다. 그죠? 중간에 좀 팔이 빠졌군요. 어이쿠. 그러면 이제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32를 답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호호. 자, 이렇게 이론에서 좀 만들게 아니라 숫자에서 함정을 만드셨네요. 그죠? 자, 1, 2, 3, 4, 5, 6, 7, 8이 없습니다. 그죠? 7, 9 이렇게 가서 이제 원소 8개가 되어 있고요. 반드시 갖는 원소 3개 그 부분 빼서 5제곱해서 이제 답해가는 거. 자, 부분 집합 개수 구해갈 때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해가는 뭐 공식이랄까요? 공식 형태로 좀 이미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식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좀 우리가 이제 다른 문제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보게 되면 집합에서 뭐 출제 빈도가 뭐 가장 높은 문제 유형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양수 m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1,1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요. 그럼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점 b를 y축 방향으로 이동한 점을 c라고 하겠다. 근데 이제 세 점이 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점 a가 있는데요. 평행이동을 좀 해서 b 만들고 평행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 이게 좀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x로 이동했다가 y로 이동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직각 만들어져서 C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세 점을 지나는 원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뭐 직각삼각형의 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런 얘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1 돼 있는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 마이너스 1 플러스 m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 또 이동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m 더하기 여긴 1 더하기 n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좌표가 돼 있는데 A, C 이 부분들이 이제 중점 좌표가 이제 3,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m 하고 뭐 2로 좀 나누게 해서 쓰죠. 뭐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m 마이너스 2 값이 6이다. 그러면 m 값은 뭐 8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y 좌표도 역시 마찬가지죠. 1이라는 좌표하고 1 플러스 n 좌표 더하기 해서 2로 이렇게 나누게 한 결과가 3이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n 플러스 2가 이번에 또 6 이렇게 처리되니까 n 값은 4에서 역시 mn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뭐 더하기 뭐 12 좀 답해가면 되겠죠. 자, 직각삼각형 모양이 된다는 사실이 좀 이제 기억해가면 되는 거죠.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 부분에 한제 원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원이 좀 그려지겠다 이런 얘기죠.
원의 중심이 되가는 그런 형태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론이 약간 좀 뒷받침되는데 어렵지 않은 이론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학습을 좀 해가지고 조금 이제 쉬운 풀이 좀 이끌어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9번 마무리합니다.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 여집합하고 B가 서로 소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보기를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A 여집합 부분하고 B 집합이 교집합이 없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 주어진 식 그대로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뜻을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여집합 이 바깥쪽이 이제 A가 되게 하는 거니까 A 집합 안에 B 집합이 이렇게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제 벤다이그램이 되겠죠. 포함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 차집합 B A에만 있는 부분들 당연히 존재해 주는데 공집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합 B를 하게 되면 A입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게 뭐죠?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다시 A하고 B를 보게 되면 A가 B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B가 A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니까 니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뭐 주어진 내용 A 여집합하고 B가 서로 소다라는 이 결론 부분들 그 식은 좀 그대로 좀 벤다이그램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우리가 좀 포함 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밝혀놓게 되면 뭐 그 다음엔 좀 수월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둘 사이 관계 살펴가는 부분들 뭐 수식으로만 되는 것들이 아니고 개념적인 요소 부분들은 이렇게 벤다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이번엔 세분 집합 나왔네요. 세의 명제 가나 다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B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A 집합에 있는 원소는 B 집합의 원소가 안 되니까요. B를 하고 이렇게 두고 떨어뜨리게 그려야 된다. 여기 이제 가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B 집합의 어떤 원소는 C 집합의 원소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B하고 C하고의 관계를 논할 때는 자, 일부 하나의 어떤 이니까요. 이렇게 하나의 원소라도 좀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존재지면 되는 거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원소가 안 되는 원소가 좀 일부 좀 있어야 되겠다. 일부는 좀 돼도 뭐 원소가 돼도 된다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C집합의 어떤 원소는 또 A집합의 원소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C집합의 원소 부분들은 이것도 뭐 따로 그릴까요? C집합 이렇게 그려놓고 A집합 이렇게 그려서 C집합의 이런 원소 역시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그려진 상태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A하고 C하고를 좀 합치게 되면은 다시 뭐 A가 됩니까? 물어봤는데 전혀 아니죠. 너무 많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여집합 이 부분들은 뭐 첫 번째 주어진 부분에서 보게 되면 와 이거 당연히 A가 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교집합 보게 되면 지금 뭐 공집합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잘못됐고요. A하고 C 관계 A만 있는 부분들 이렇게 뭐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 B하고 C 부분도 교집합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 2번이 역시 답이 되겠죠. 자, 이제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좀 해석해서 집합 사이 포함 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잘 밝혀달라. 뭐 이런 뜻이 1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세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P는 뭐 절대값 부분이니까요. 이거 A가 0 그리고 그 다음에 B도 0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 P 진리집합에 대한 것을 해석해 주는 거겠고요. Q는 뭐 제곱해서 0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건 뭐 A하고 B하고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이 부분들은 뭔가요? 제곱을 좀 해줘야 되겠죠. A제곱 2AB B제곱 된 부분이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이항시킬 거 시켜가지고 좀 약분하게 되면 AB 곱하기 1게 0이다 이런 뜻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들 뭐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 부분들 뭐 쉬운 내용일 때 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까요? P라는 부분들을 A축 B축 잡아서 좌표평면에 나타낸다면 A, B 모두 0이니까 이렇게 원점이고 하나가 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건 이제 Q는 A, B 같은 거니까 이거 뭐 직선으로 따지게 되면 Y는 이퀄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선들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R은 또 뭡니까? A가 0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와우 이건 그냥 축인데요. A가 0 이렇게 되게 되면
y값이 이런 부분들이고 b가 0 되면 이렇게 되니까 축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이건 점 하나, 여기는 뭐 이렇게 직선 하나, 그죠?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Q는 좀 뭐 가운데 부분이죠. Q는 P 기한 이 두 집합 사이가 비교해주면 당연히 뭐 오른쪽 집합이 Q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니까 필요 조건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P하고 R하고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이 관계 당연히 무슨 집합이 더 큽니까? R 집합이 더 크겠죠. R 집합이 더 큰 이런 집합인데 P는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돼야 되겠죠. 충분 조건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잘못된 내용. 그 다음에 Q하고 R 이게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두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죠? 뭐 어느 집합이 어느 데에 쏙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죠. 이런 것은 뭐죠? 아무 조건도 아니다입니다. 아무 조건도 아니다. 늠름하게 써 있어가지고 우리를 좀 이것이 좀 혼란에 빠지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절대 이런 거 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집합 포함 관계를 좀 표시를 좀 설명드린 겁니다. 집합 됐죠? 이렇게 됐을 때 포함 관계 이런 뭐 이 관계도 물어보고 물어봤는데 특히 이제 Q하고 R 사이 관계는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 반드시 이런 거가 좀 될 것도 같지만 이렇게 아무 조건도 아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망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10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AM 집합은 배수의 집합이고요. Bn 됐을 때 이건 약수의 집합으로 되어 있네요. 와우, 좀 조심해가면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B 24 그 다음에 교집합 A3 합 A4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배수의 집합의 합집합은 뭐 어떤 규칙성이 별로 없는데 근데 뭐 약수의 집합하고 교집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뭐 전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직접 집합을 좀 살펴가지고 좀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3의 배수의 집합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그런 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4의 배수의 집합 4의 배수였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4, 8, 12, 16, 20 이렇게 나가는 집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B24 이렇게 처리되면 요거는 이제 약수의 집합이니까 1, 24 그 다음에 2 곱하기 12 38, 24, 46, 24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집합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최종적으로는 요 집합하고 이제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합집합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이 둘 합쳐인 부분들의 겹치는 숫자를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24의 약수들 중에서 3의 배수, 4의 배수가 되는 것들을 골라내면 되겠군요. 3, 4, 그 다음에 또 6 당연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8도 있는 거죠. 4의 배수 8 있는 거였고 3, 4, 12 당연히 있겠고 그 다음에는 24도 있는 건가요? 24도 되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많은 원소들이 뭐 다 되는 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구했는데 그런 원소들의 좀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그러면 3, 4, 6, 8, 12, 24 이런 원소들을 좀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쉽게 더하게 되는 부분 10, 20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뭐 30 처리해주고요. 3하고 24 더하기해서 27 이렇게 처리해가면 좀 쉽게 계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전체 계산 결과는 57에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쪽 부분들이 뭐 약수하고 배수하고 연관성이 없는데 그걸 뭐 교집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직접 이렇게 좀 찾기를 해가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내용 좀 전달 드리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학생 50명 중에서 공포영화 30명, 공상과학영화 25명이 관람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모두 관람한 학생이 X명일 때 최대로 구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최소 이런 부분들은 뭐 늘상 묻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좀 넌센스 퀴즈가 되겠습니다. 최소 부분들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두 관람한 학생이 최대치도 물어보는데 뭐 두 집합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뭐 근데 공포 이거 인간이 A라고 하죠. 뭐 그다음에 여기 공상과학 B라고 해주면 지금 보게 되면 원소 개수 뭐 학생 수가 30명, 25명 돼 있으니까요. 큰 집합 A 집합 안에 B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모두 관람 공통되는 부분들이 뭐 25명까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최소가 될 때는 교집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합집합이 커져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이건 뭐 전형적인 패턴이 되는 거죠.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처리한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계산해 갈 때
자, 이게 이 부분 가장 커지더라도 뭐 50명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51대 이렇게 좀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30 더하기 25 빼기 x 이렇게 든지 구하면 되겠죠. 50을 빼니까 뭐 x가 5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최소값 됐습니까? 뭐 최대값 25, 최소값 5 이렇게 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숫자를 좀 더 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합해서 뭐 30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최소가 되는 부분이죠. 교집합의 최소가 되는 부분은 그냥 수식에서 나오지만 뭐 최대가 되는 부분이 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개념적인 요소가 해서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집합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좀 잘 조절해 가면서 풀이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집합의 좀 핵심적인 그런 이론들인 것 같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두 부분집합, 실수 전체의 두 부분집합, A집합 나와 있고요. B집합 이렇게 되는데 뭐 부등식 영어로 열심히 좀 표시해 가면 되겠죠. 근데 지금 B집합은 우리가 직접 범위를 좀 표시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범위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를 싹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해서 이제 4 해서 범위를 싹 표시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A와 B 해준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4 되니까 마이너스 4 부분에서 뭔가로 좀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범위가 좀 추가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B에만 있는 부분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제 2라는 얘기는 여기 숫자를 이제 요걸 이제 2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B에만 있는 부분들이 이쪽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됐습니까? 참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었을 때 이 부분들의 뭐 부등식이 아니라 이제 뭐 값을 좀 알았으니까 이제 방정식으로 갈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됐을 때 흔히 이걸로 숫자 마이너스 한데 마이너스 4, 2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뭐 A, B를 구해가야 되는 거라면 뭐 근과 계수 관계 하면 되겠습니다. 두 군의 합 마이너스 A는 있고 합치면 마이너스 1 되겠고 두 군의 고 B 이렇게 처리되는데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 양수 만들어서 계산해야 되는가요? 그럼 4에다가 64, 88, 64 되겠죠?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68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범위 정확하게 뭐 알려져 있는 부분들을 뭐 정확히 잘 표시해 가는 거죠. B집합이 이제 확실하게 좀 알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뭐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좀 명확하게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합집합 부분들이 이제 여기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B에만 가지고 있는 부분 할 때 이제 여기 숫자를 좀 우리가 좀 알아내서 이렇게 A집합 부분들을 좀 알아내는 과정. 이렇게 아주 많이 어려운 과정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에 대하여 B 집합은 A 집합에 있는 원소를 두 개를 좀 싹 더하게 해서 좀 만든 집합인데요. 알겠습니다. B 집합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숫자, 가장 큰 숫자 나와 있고 원소는 또 5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A 집합의 원소가 3개라고 했는데요. A, B, C 세 문자가 있다고 치고 뭐 크기 순서를 이렇게 좀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A 집합에는 이런 원소들이 있다. 아이고 집합 안에 이렇게 크기 표시까지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3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의 숫자들을 뭐 열심히 좀 더하게 해서 좀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AA 더하기해서 2A 이렇게 만들겠고 A 플러스 B 만들고 A 더하기 C 만들고 2B 만들고 B 더하기 C 만들고 2C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뭐 2A 제일 작은 숫자 2C 제일 큰 숫자가 되겠죠. 큰 숫자끼리 더하기 한 거니까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2A 제일 작은 숫자가 지금 8이라고 해줬으니까 A 값은 4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제일 큰 숫자 2C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24다라고 했으니까 C 값은 그럼 또 1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원소는 또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자, 근데 이제 뭐 이제부터 좀 문제를 좀 잘 살펴보게 되면요, B집합에 이제 원소가 좀 5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2개는 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2개는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은 자, 그러니까 A 더하기 B 한 부분들하고 2B하고 해주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2B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이건 좀 확실하게 숫자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2B보다는 B 더하기 C가 좀 더 큰 거니까 와 그럼 5개가 결정되는데 중간에 하나가 붕 뜹니다. A 더하기 C가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 더하기 C가 A 더하기 B하고 같아질 수 없는 거니까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같아지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하하하 이런 거군요. 자 이제 그럼 두 숫자가 알려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A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16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2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이게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은 그럼 8이었다라고 해서 숫자를 전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H팝을 좀 써보면 되겠죠? H팝은 ABC 이렇게 4, 8, 그 다음 12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 B집합은 뭐가 있었죠? 8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두 개씩 더하기 하는 거죠. 12, 그 다음에는 1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20, 2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맨 처음 만든 거 좀 생각하면 되니까 자 이걸 좀 고민하다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또 구하라고 했네요. 이걸 또 벤 다이어그램 그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A 차집합 B, A에만 있는 원소, B 차집합 C, B 차집합 A 그러면 이제 B에만 있는 원소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원소들을 좀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겹치는 원소는 8, 12, 80 요거만 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4하고 16, 20, 24 이런 원소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 또 다시 또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더하면 20이니까 40에 64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해주면 원소는 좀 64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찌 생각하면 좀 어렵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크기 순서를 좀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나온 결과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좀 센스 있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상 수식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이렇게 좀 개념 정리하는 거죠. 개념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크기 순서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한 풀이법 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효율적인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함께 합니다. 길이 A, B, AC 길이가 좀 나와 있고요. 각도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BC 위에 점 P 잡았고 이곳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MN이라고 한다. 길이가 주어져 있고 각도 주어져 있고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와우 이때 이제 이런 값들 좀 구해달라. 이렇게 좀 시기 어렵죠. PM은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이제 구해가야 된다고 치더라도 AB 길이는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건 써주면 되는데 PN 길이 모른다고 치더라도 AC 길이는 4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구한다. 자, 관계식들을 좀 어떻게 이끌어내서 풀이를 좀 진행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좀 쉽지 않은 건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 없겠습니까? 저는요 삼각형 ABC 넓이 이런 곳에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두 변 길이가 있으니까요.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한 내용들인데 이게 좀 삼각비가 좀 이제 기억이 좀 안 나는 텐데 이런 부분 이게 좀 괴롭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되는 이런 정보들을 쭉 이용해서 넓이를 좀 간단하게 좀 구해야 되는데 좀 생각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넓이를 좀 구해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삼각형을 잘라서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삼각형 ABC 이런 넓이들을 삼각형 ABP가 되는가요? P 더하기 삼각형 그다음에 뭐죠? ACP 이런 형태로 좀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수선 그었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높이로 써먹겠다 이런 거로 좀 아이디어를 내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넓이 2를 구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2분의 1 ABP 길이가 밑변 길이가 2겠고 높이를 요 길을 또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 길을 그냥 XY로 할까요? 그냥 PM이라고 할까요? PM으로 하죠 그러면 P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 위에는 또 그럼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PN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PM 더하기 2PN 이런 결과가 2입니다라는 이런 관계식이 하나 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관계식을 좀 이용해서 주어진 식 이런 부분들의 최소값을 구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자가 좀 복잡한 거니까 이제 문자를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습니다. PM 요 길이 그냥 X 이렇게 놓고요. PN 이런 길이 Y라고 좀 놓고 좀 식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X분의 2, Y분의 4
x분의 2 더하기 y분의 4 이런 값을 뭐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x 더하기 2y는 2 이렇게 처리해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구할까요? 뭐 주어진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또 이게 쉽지 않지만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그냥은 좀 잘 안 될 것 같고요. 주어진 식 요게 이제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2y 좀 저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이 계산기가 이게 1입니다. 이곳에다가 x분의 2, y분의 4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뭐 이게 이제 계산기가 1이니까 1 곱하기 1을 이렇게 한 결과니까 결과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이런 걸 좀 이용하게 되면 자 2분의 1에 자 이제 요걸 전개해주면 되죠. 우리가 이제 전개했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생기는데 2에다가 그 다음에 2, 4, 8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분의 4y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는 또 뭐가 되죠? y분의 4x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이제 문자가 이제 서로 이제 역수관계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떠올릴 수가 있죠? 산술기하평균을 떠올리는 거죠. 이 루트 이제 곱하기 되는 거니까 16 이런 모양 형태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그런 모양 형태 되셨죠? 그럼 여기가 계산하게 되면 8 되겠고 18 이렇게 처리니까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값은 9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좀 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와우.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좀 산술기하 평균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중요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레벨이 높은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좀 설명해 드리니까 좀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만만치 않은 건데 일단은 뭐 주어진 부분들 아유 진작 XY를 놓고 뭐 PN 했으니까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런데 또 AB 길이까지 또 문자로 나가지고 일단은 좀 보기 좋은 모양으로 놓으려고 했는데 과연 이곳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각도를 왜 줬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수선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 높이를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이런 정보 때문에 넓이를 이용해 가는 것이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관계식 하나 구해줬고 우리가 풀어야 될 관계식 주어진 관계식 이렇게 좀 처리됐는데 뭐 사실 이 정보 얻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정보가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 이거 이제 최소값을 구해갈 때 지금 이제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이 문자 역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해결해가는 이 절차죠. 이 아이디어 내는 과정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복습 좀 해야 되겠죠. 자, 연습장 펴놓고요. 이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좀 하고 원래 좀 이해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냥 따라해가면서 하고 따라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거나 좀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만큼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이제 거듭 강조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던 초콜릿이 밤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4명의 자녀에게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명이 초콜릿을 먹었군요. 알겠습니다. B가 먹으면 A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요게 좀 어떤 정보에 대한 내용인데 요 부분들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군요. 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A는 먹었다, B는 이거는 뭐 이런 게 명제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좀 결론 내기 위해서 이런 나다라에 있는 정보들을 기호를 이용해서 좀 나타내달라 되겠습니다. 뭐 기호 나는 보면 B가 먹었다. B가 먹은 게 비명제죠.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A도 먹었다. 이면 이렇게 좀 참이니까요. 이렇게 좀 표시해 가면 되겠죠. 좀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부분들이 먹지 않았다 되겠으니까 C니까 not C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A도 먹지 않았다. not A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뭐 대우를 해주면 A이면 C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건데요. 그 다음 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먹지 않았다. not B이면 D도 먹지 않았다. not D 되겠고 뭐 추론해 가기 위해서는 뭐 대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결과도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뭐 답안을 좀 쓰는 거 자체는 주어진 명제를 기호로 나타내라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니까 답안 자체는 앞에 있는 요 부분만 이렇게 좀 써서 답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좀 대우를 이용한 거니까요. 이런 정보는 뭐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얻었고요. 다음과 같이 두 문장에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3단 논법이라고 한다라고 있고요. 3단 논법은 뭐냐? P면 Q, Q면 R.
Q이면 R이다. 아, 이거 알고 있잖아요. P면 Q이다 돼 있고 Q이면 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결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P면 R이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3단 논법을 이용해서 누가 조건이 뭔지 설명하십시오 라고 돼 있는데 만만치가 않은데요. 얘도 돼 있네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뭐, 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처럼 좀 처리해서 이제 알아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거에서 뭐, 일단 B이면가 A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문제를 보니까 A면 C다. 이렇게, 역시 대우 구해놓은 거겠죠? C다 이렇게 좀 연결돼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면 B다 돼 있는데, 뭐, B가 좀 나와 있으니까 D면 B다 이렇게 연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큰 틀에 좀 문장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론들이 좀 다 됐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누가 초콜릿을 먹었는지 좀 알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눈치채셨습니까? 저는 좀 이제 결론 나왔는데 만약에 D가 먹었다면 어떻게 되죠? D가 먹었다면 B도 먹은 거고 그러면 A도 먹고 C도 먹을 거 이렇게 되면 4명이 먹은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니까 뭐 2명이 먹었다라고 결론을 내려면 당연히 이제 마지막 문제만 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초콜릿 먹은 사람은 A하고 C가 되겠습니다. 그죠? A가 먹었다면 C도 먹는 거니까 이렇게 2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이런 명제 추론해가지고 뭐 먹은 사람을 좀 밝혀낸다면 어머님 좀 현명하십니다. 그죠? 자, 좀 재미난 표현들, 우리가 이제 배운 이론들을 실전에서 좀, 실생활에서 좀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 이렇게 좀, 이런 내용하고 좀 연계시킨 그런 활용 문제니까, 이번 문제를 통해서 뭐 학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미나게 실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 그림에 문장 긴 문장이 나와 있네요. 동서로 뻗어 있는 L,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M 만나는 각이 45도다. 그림에서 L하고 M 나와 있고 각도가 45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만나는 지점 O로부터 3km, 1km 떨어진 지점에 정류소 A가 있다. 3km, 1km 떨어진 지점에 A 지점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A를 출발해 가지고 L 위에 있는 한 점과 M 위에 있는 한 점 차례로 지나서 다시 되돌아오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려고 하는 도로가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정류소를 좀 만들고 정류소를 또 만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정류소를 좀 만들겠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BC 길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제. 좀 까탈스럽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이렇게 뭐 좌표를 잘 정하면 되겠죠? 원점 1, 2, 3 이런 점이 있고 3,1에 이렇게 점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3,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5도 이건 뭐 매우 중요한 건데 y는 이꼴 x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두 개의 지점에 이제 잡아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뭐 B하고 C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뭐 둘레 길이 최소 물어보는 그런 거죠. 삼각형 둘레 길이 이런 문제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쉽게 되게 되면 이렇게 두 점 있을 때 이렇게 좀 한 점 이렇게 딱 경유해가 왔을 때 이거 거리 최소될 때 이거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응용돼서 이제 이런 문제로 좀 발전된 건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좀 대칭해 가지고 직선거리 구해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이런 문제 형태가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A라는 점이 3,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점을 X축 대칭해서 A' 이렇게 처리해주면 Y부 바뀌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마이너스를 해서 놓으면 되겠고 하나는 또 이제 이게 지금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Y는 이꼴 X 대칭해서 1,3에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건가요? BC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만나는 점? 와,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좀 방향을 좀 살짝 선회해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점지라는 직선의 방정식 1에서 3까지 그럼 y 기울기부터 구할까요? 기울기 구하면 3 빼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좌표는 1,3 쓸까요? 좌표를 1,3 쓸까요? 그러면 x-1 더하기 3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기울기가 그럼 마이너스 2 x-1 더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직선의 방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럼 B점 좌표하고 C점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C점 좌표를 구하려면 y는 이꼴 x하고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x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x는 5 이렇게 처리해서요. 좌표 자체가 조금 지저분하지만 3분의 5, 3분의 5 해서 좌표를 하나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 x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y에다가 0 쓰면 되는 거죠. y에다가 0을 좀 대입해 주니까 0은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좌표 하나는 2분의 5, 0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BC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B점 좌표, C점 좌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BC 길이를 구하라 지금 문제 이렇게 돼 있다면 자, 루트 해서 구해야 되는데 와 이게 또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6분의 1에다가 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Y좌표는 또 3분의 5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다면 뭐 3분의 5가 공통이니까요. 공통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 그런 모양이 좀 센스 있게 좀 잘하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분의 1 제곱 더하기 1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안이 4분의 5가 되는 건가요? 3분의 5에다가 4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뭐 4가 또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5 루트 5 해서 계산 결과가 좀 나오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연산도 조금 더 복잡복잡하고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뭐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뭐 원래 이렇게 좀 삼각형 둘레의 길이 최소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몇 번 좀 풀어봤던 문제들 맞죠? 그래도 좀 출제가 좀 되는 문제의 유형이니까 뭐 이런 것들 좀 기억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화려하게 좀 포장을 했죠. 긴 문장 속에서 뻗어있는 도로들이 다 45도다 이런 지점에서 뭐 위치에 이런 게 있다 그럼 이런 곳에다가 정류소 도로는 최소가 되는 정류소를 만든다 지점들이 뭐 이렇게 돼 있다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고요.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원래 이제 둘레 길이를 한꺼번에 물은 것이 아니라 거기 위치 사이에 BC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다. 요것만 좀 신경 쓰게 되면 평상시 풀었던 거 거의 똑같은 패턴이겠고 그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뭐 가장 먼저는 뭐 좌표 형태를 정하는 거죠. 좌표로 보던 이 부분에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그 다음에는 좀 교점들을 찾아가고 이런 절차를 조금 이제 밟아서 풀이를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9번 망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자 이렇게 좀 응용 문제인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좀 이쁜 문제들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망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